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이 증거 조작,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,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대통령이 진행 중인 이렇게 본인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. 이 모습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? 염치 없고 자제를 모르고 제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리더의 상입니다. 이런다고 잡혀가진 않겠죠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하게 그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? 사실 만약에 그냥 형사 피의자는 사실은 뭐 어쨌든 피고인 어쨌든간에 억울하니까 네. 자기의 억울함은 다 가질 수 있고 사법 절차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법 절차에서 권리를 놓을 필요도 없고 변호를 받을 충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무죄 주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. 뭐 제가 그거를 말리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으면은 심지어 억울해도 감수해야 됩니다. 예,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하는 게 맞죠. 그게 기본적으로 리더가 해야 될 도리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거를 실망스러워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에도 상당히 좀 참담해요. 상식의 기준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. 제가 배운 상식은 결코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뭐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리더상을 좀 얘기했지만은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대법관 증언하고 재판소원 만들고 하는데 사법부가 더욱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무죄는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뭐 이제 오히려 사건 내에 관여한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권력에 의한 얘기지 이게 뭔가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그런 클레임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자기 방어를 위해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사법부의 아까 독립성에 대해서 좀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요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. 근데 당연히 뭐 아니죠. 그리고 법 왜곡죄를 도입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판검사들의 목에 칼을 들이미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뭐 법치주의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이재명 대통령만 지킬 수 있으면 아무거나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과 정부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증거 조작은 잘못된 일이죠.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메시지라는 건 TPO가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가 중요한데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라고 일반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자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증거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그 주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뭐 납치네 살인이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아니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중인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수사 초기 이 구치소 접견 그 녹취록과 이후에 이제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 및 물증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 이것도 약간 질문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그 김성태 회장 얘기잖아요. 그 수사 초기의 구치소 녹취도 이게 실체 진실하고 반드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애초에 실체 진실이 그 쌍방울이 브로커를 통해서 대북 송금했다는 것이지 이재명한테 돈 준 거다가 아니잖아요. 애초에.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 기계적으로 그냥 이재명에게 직접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로도 들릴 수 있고 이게 맥락을 모르잖아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이 녹취를 가지고서 이재명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검찰의 그 공소사실 또 법원의 판결 사실과 이 녹취 사실은 양립 가능한 거예요. 사실. 그러니까 이것도 실체 진실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성태 회장이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 이게 준 적 없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
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그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. 이건 전문 진술이니까 사실 이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은 이화영 부지사도 이재명 지사에 그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보고 사실이 어쨌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연어술 파티네 어쩌네 저쩌냐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온 거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법정에서 뭐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한 증언들이나 객관적인 물증들 그 판사가 그 양심에 따라서 증거 조사한 증거들이 당연히 더 증명력이 있는 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그거 무관하게도 어쨌든 이 녹취록도 객관적 진실하고 마찬가지 부합돼 그리고 이 녹취록 때문에 이재명은 억울하다가 절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. 그래서 뭐 향후 이 녹취가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된다고 했을 때 거기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지만은 전후 맥락 다 보고 기본적으로 뭐 접견할 때나 그럴 때 아마 녹음한 걸로 보이는데 뭐 그게 상황도 모르잖아요. 사실은 뭐 쭉 극단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. 뭐 심지어 이게 양립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떠나서 녹음 상황에서 그냥 야 이제 너 이 말 해봐. 녹음할게. 그 녹음 시작. 맞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, 사실은. 이 전후 맥락을 정확히 다 파악해서 어떠한 취지에서 녹음이 되는지 알아야지 사실 그게 좀 가치가 있는데 증거 가치가 없죠. 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개념까지는 아닌데 증거의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지죠. 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 녹취 내용을 근거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. 뭐 아까 아무 말 대잔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어떠한 이유를 들이밀어서라도 공소 취소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평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지금 이렇게 SNS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향후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재판이 그때 재판의 공정성이나 아니 재판부의 판단에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뭐 보세요? 영향 미치죠. 사실 공무원들 이게 판검사들에 대해서 제가 뭐 그냥 얘기해도 그냥 공무원이에요.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그 권한을 갖고 조금 더 보수를 더 많이 받고 하지만은 그들도 당장 이제 애들 크면은 이제 뭐 학비에 허덕이고 출퇴근할 때 다 뭐 차 누가 갖고 다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차 2대 끌기도 뭐 어려워 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중간중간에 왜 사직하고 그 로펌 가거나 그러겠어요. 그게 떼돈 벌려고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차가지고서 더 이상 한계가 없으니까 네, 집값은 사정없이 오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당장의 생계에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약간 허덕이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어떤 곳에서 솔직히 누구나 나는 털었을 때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, 사실은.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뭐 사회적 비난을 받을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당연하게 어떠한 식으로든 논리를 만들어서 면피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질수록 더 자제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의였는데 그 도의가 이미 너무 무너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냥 안타까움이 그냥 너무 가득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무언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좀 넣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것은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관적 판단, 이 왜곡했느냐 안 했느냐 그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데 그 판단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뭐 재판 멈추고 감옥 안 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거나 선전한다면 결국은 국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특혜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대통령이나 정부나 대통령과 그런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재판부에 뭐 여러 경로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.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이 오히려 재판부에 반대급부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간에서는 요새는 조금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아까 한동훈 씨 이야기하면서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
선거를 잘 못 믿겠으니까 어떤 좀 지방선거를 보이콧하자라는 주장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하나 방탄하겠다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역하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가 회생할 수 있도록 모든 지력을 다하는 것이 제일인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오늘 일타뉴스 마칠까 그리고 합니다. 우리 정당이 네.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면 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은 지방선거 보이콧하자라는 주장은 반드시 우리가 거둘 수 있게끔 당이 노력해야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우리 보수진영의 그런 화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 주장 뭐 지방선거를 보이콧하자. 뭐 이런. 보이콧. 그 전에도 뭐 부정선거 한다 뭐 그 어르신들 다 이해한다는 후보들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? 감시 철저히 할 테니까 나와서 선거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시해도 그 기본적으로 못 밝혀냈으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일어난 거다 이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왜 그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보수 후보들이 제발 투표해 주세요라고 했겠습니까? 예. 부정선거 전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믿으시면은 믿으시는 대로 가서 그냥 투표 좀 하세요. 네. 저는 이거 짧게 한마디만 네.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 선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는 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나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인이라면 사실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면 될 일이거든요. 근데 내 생각에 저거 좀 바보 같은 주장인데 한다고 에잇 바보야 라고 한다든지 그 주장은 바보 같은 거야 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사람들 사인들끼리는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정치인이 유권자를 대할 때는 그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못 알아들으면 세게도 얘기해야죠. 네, 정치인 그래야 됩니다. 네.